하겠습니다. 먼저요 41번을 보시면 뭐라고 되냐면 갑이 을을 기망하여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을과 체결했다. 법정 추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이제 법정 추인은요 당다 필요가 없죠. 먼저 우리가 채권자 취소권자죠. 취소권자가 하는 것은 다 뭐다? 추인이죠. 단지 뭐가 된다? 예를 들어서 취소의 원인으로부터 일단 소멸을 해야 되죠. 착오나 사기나 강박에 빠진 상태에서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 난 후 해야 되죠. 이런 것 빼고 취소권자가 하는 것은 다 추인이고, 단지 상대방이 하는 것은 뭐다? 그것은 청구, 그 다음에 양도, 이행의 청구와 양도, 이 두 가지는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좀 조심해야 될 것은, 항상 우리가 보면 강의를 들을 때 갑은 취소권자, 을은 상대방 이렇게 배우잖아요.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고. 지금 갑이 누구를 지금 기망했죠? 을을 기망했죠. 그러니까 기망을 당한 사람이 취소권자라고요. 그러니까 을이 취소권자고 갑이 뭐다? 상대방이 되는 것이죠. 알겠죠? 이것을 모르면 정답이 엉뚱한 데로 가죠. 됐죠? 지금 을이 취소권자예요. 자, 그러면 1번 상대방이죠. 상대방이 지금 청구했죠. 상대방이 청구하는 건 상대방이 청구, 그 다음에 상대방이 양도는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추인이 아니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갑이 또 이것도 상대방이죠. 을에 대한 대금 채권을 양도했죠. 상대방 양도, 이것은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 다음에 3번은요 갑이 상대방이죠. 여기 이제 중요해요. 상대방이요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제공했죠. 이 말은 뭐냐? 상대방이 이행 제공이죠. 항상 상대방이 이행 제공 그러면 추인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 더 플러스 취소권자의 수령. 그래서 상대방이 이행을 제공하면 취소권자가 뭘 해야 돼? 수령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요 추인이 아닌 것 1, 2, 3번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알겠죠? 추인이 아닌 것 1, 2, 3번. 그 다음에 이 1, 2, 3번은 추인이 아니죠. 그러면 1, 2, 3번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4번 기망 상태에서 벗어난 을이 이의 없이, 이게 중요해. 여기 봐봐, 이의를 제기함이 없어야 돼요. 알겠죠? 이의를 보류함이 없이, 이의를 보류함이 없이. 알겠죠? 그래서 여기 봐봐, 벗어난이란 말이 중요해. 기망 상태 그러면 큰일 나. 기망 상태에서 벗어나야 돼. 그 다음에 을이 누구죠? 취소권자죠. 취소권자가 이의 없이, 다른 말로 하면 이의를 보류함이 없어야 돼.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추인이 아닌 것은 이의를 보류한다 그러면 추인이 아니에요. 이의 없이 매매 대금을 지급했다. 즉 누가요? 취소권자가 이행을 했다 이 말이죠. 방금 봐봐, 여기 3번은요 상대방이 이행을 했죠. 그런 경우는 추인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이행을 한 경우는 취소권자의 수령이 있어야 추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취소권자가 이행을 했죠. 취소권자가 이행하면 뭐가 된다? 추인이다 이란 말이죠. 아시겠죠? 4번 5번은요 을이 매매계약의 취소를 통해 취득하게 될 계약금 반환 청구권을 정에게 양도했다. 별것도 아닌데 이 말은 봐봐요. 을이 지금 누구죠? 취소권자가 취소를 통해서 취득하게 될 계약금 반환 청구권. 지금 이건 언제 나오죠? 취소를 해야지 나오는 거잖아요. 취소 후에 나오는 것을 정에게 양도했다. 이 말의 뜻이 뭐예요? 자기는 취소를 한 후를 얘기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요. 그러니까 이것은 추인이다 아니다? 아닌 것이요. 좀 어려운 지문이지만 아무튼요 정답은 4번이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42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는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공박은 심리적, 가장 중요한 게 공박은 항상 불공정한 법률행위 그러면 공박이 항상 문제가 되죠. 공박은 경제적, 심리적, 명예적 모든 공박을 포함하는 것이고, 2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줄거요 동그라미 증여, 증여를 뭐란다? 무상행위, 다른 말로 기부행위라고 하죠. 그래서 무상행위나 기부행위의 경우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4번은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가장 중요하죠. 모형이 전환 동그라미, 전환은 적용이 되죠. 전환에다 써요 추인 X 이렇게. 모요행위 추인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4번 대리인에 의해서 법률행위를 하죠. 그러면 공박은 본인,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이죠. 그래서 무경험 대리인이죠. 여기다 무경험 밑에다가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 이렇게요. 우리 경매죠. 동그라미 경매. 경매는 봐봐요. 여기 봐봐요. 여기는 법률 행위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경매는 뭐죠? 법률의 규정이죠. 그래서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경매는 적용되지 않고요. 6번 한번 쓰면 6번 밑에다가 우리가 판단 시점이죠. 판단 시점은 뭐다? 법률 행위 시 이퀄 계약 체결 시예요. 법률 행위 시 계약 체결 시를 기준으로 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몇 번? 2번이다 이런 말이죠. 자, 43번은요. 지금 보면 갑이 자신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했는데 그 사실을 잘 아는 병이 갑의 배명에 뭘 했다? 적극가담. 여기 적극가담에 나왔죠? 적극가담하여 그러면 줄 긋고서 103조 위반이에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 여러분요 이중매매에서는 적극가담했단 말이 바로 103조 위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나올 때 적극가담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시험에 나올 수 있냐, 반사회 질서에 해당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나와. 즉 103조에 위반된 경우 이 말이죠. 그게 바로 무슨 말이다? 적극가담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등기 동그라미 써 거기다가 절대적 무효이죠. 이 절대적 무효인 경우는 첫 번째요, 선의의 제3자 보호 X죠.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되지 않고요. 자, 두 번째는요, 추인 X, 추인이 안 돼요. 무효행위 추인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자, 1번 보면 갑과 병이죠. 이중매매죠. 갑과 병 사이의 매매계약은 이때 무슨 무효다? 절대적 무효. 2번 을은 제1매수인이죠. 을은 동그라미요. 현재 소유자 X. 을은 현재 소유자가 아니죠. 그래서 소유자가 아니니까 어떻게 해요? 병에게 소유권 이전 느끼로 봐봐. 여기 봐봐. 청구할 수 없다는 말은 앞에 써봐. 여기다 생략되어 있어. 직접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알죠? 직접 청구 못해. 왜? 소유자가 아니니까.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다? 3번이 중요하죠. 여기 갑을 대위 동그라미 대위해서 등기의 말소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2번과 3번이 아주 중요해. 우리가 직접 청구를 안 된다고. 어떻게 한다? 대위해서 청구하는 거라고. 아시겠죠? 여기서 또 한 가지 이름 알아야 되겠죠? 아, 있네요. 5번. 여기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여기 채권자 취소권 박스예요. 박스에서 첫 번째 이중매매에서 채권자 취소권 안 되죠? 밑에다 또 써. 통정 허위 표시에서 적용. 채권자 취소권은 통정 허위 표시에서 적용이 돼요. 자, 바로 밑에 또 하나. 채권자 취소권은요 어떤 경우죠? 관습상 법정 이상권이 안 돼.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 행사로서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 X. 그래서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 안 돼요. 아시겠죠? 뭐가 안 된다?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 안 된다 이 말이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하나 있어. 뭐? 언제나 재판상 행사죠. 언제나 재판상 행사. 그 말이 중요해.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이런 거 어디로 가냐? 4번 한번 봐봐. 병으로부터 병 동그라미 항상 이렇게 딱 넣으면 문제야. 여기서 왔을 때 봐봐. 이중매매에서 적극가담하면 무효죠. 그 무효인데 여기서 병으로부터 이래버리면 누군지 헷갈릴 수 있단 말이죠. 병이 바로 뭐죠? 적극가담했으니까 무슨 무효다? 절대적 무효 이 말이죠. 병은 절대적 무효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등한정 줄고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 중요해요.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요. 정답 몇 번이다? 4번이죠. 자, 44번은요 비진이 표창하는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보면 1번 대출 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자. 여기까지. 여러분요 여기까지. 이게 중요하다고 몇 번 얘기했죠. 이건 진이 있는 의사표시죠. 법률상 사실상의 장애로 자기 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해서 대출금 명의를 빌려준 경우 이 말이죠. 그럼 봐봐. 빌려준 자가 채무부담의 의사 동그라미 의사를 말한다? 지인이라고 그래. 지인이를 가졌다? 지인이를 가졌으면 지인이지 그게 어떻게 또 비진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걸 뭐란다?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죠. 옆줄 긋고 이퀄. 이걸 써. 원래 이걸 뭐라고 나온다? 써. 채무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채무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그러면
채무 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여기서 뭐죠? 다른 말로 하면 뭐다?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다. 이렇게. 자, 여기 그 다음에요, 비진이 표시에 관한 규정이죠.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봐봐, 상대방이 있는, 이러면 우리가 보면 상대방이 있는이란 말이 중요해. 왜냐? 예전 이 지금 문제가요,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한번 문제가 됐어. 상대방 없는 거에서 적용되냐 안 되냐. 알겠죠? 그런데 상대방이 없는 경우도 어떤 학자들은 적용된다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그래. 상대방이 없는 경우. 봐봐, 원래 비진이는 유효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지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진이는 원칙적으로 유효인데 예외적으로는 무효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없다고 해봐. 상대방이 없으면 알았거나 알 수 있다는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그러면 언제나 상대방이 없으면 언제나 유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아니 비진이는 유효인데 무효가 될 수도 있어야 되는데 무효가 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상대방 없는 경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가고, 어떤 학자들은 무슨 말이냐, 비진이는 원칙이 유효 아니야, 유효. 그러니까 유효면 됐지 뭐, 이렇게 적용된다 이런 학자도 있다고. 그런데 그것은 학자들의 논란이 있죠. 우리 시험에 나오기는 힘들어. 알겠죠? 그런데 논란이 없는 것이 있어. 계약이나 계약 써봐. 거기다 계약은 항상 누가 있어? 상대방이 있죠. 계약이나 여기 봐봐, 상대방이 있다잖아요. 있을 때는 당연히 적용이 되죠, 이의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2번 나왔는데 비진이 표시에 관한 규정이 2번 시험에 났다고. 그런 게 없는 경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이것만 2번 연속 났어. 알겠죠? 그래서 상대방 없는 것이 나올 수는 없다. 중요하지도 않고. 알겠죠? 그래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적용된다 이렇게. 이번 보니까 또 다른데요, 모의고사에 또 상대방 없는 거 또 누가 냈더라고. 그것은 아주 그것은 그건 문제가 있어. 알겠죠? 그건 시험에 절대로 안 나와. 그러니까 상대방 있는 것, 그 다음에 계약, 이것만 딱 알면 돼. 이해됐죠? 그 다음에 3번 매매 계약에서는 비진입 표시는 상대방이 줄거 상대방이 선이 플러스 과실 없다, 무과실. 선이 무과실일 때만 유효야. 왜? 옆줄 긋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 알았거나 악이죠. 알 수 있었을 경우 과실이죠. 둘 중에 하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그건 뭐다? 무효죠.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유효가 되려면 알았거나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알 수 있었거나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비진입 표시가 유효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이 플러스 무과실이 돼야 돼. 아시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사직 의사 없는, 여기 봐, 딱 사직 의사 없다잖아. 의사가 없어. 그럼 뭐? 비진이 사기업의 근로자, 표의자가 중요한 키워드, 줄거 사용자의 지시예요. 사용자가 누구예요? 상대방이죠. 지시란 말이 무슨 말이요? 사표를 낼 마음이 없는데 사표를 내겠다 이 말이죠. 이 말의 뜻은 지시동그라미 상대방은 뭐다? 알았다 이 말이죠. 뭘 알았다? 근로자가 비진입 표시를, 사표를 낼 마음이 없는데 할 수 없이 내려가니까 낸다고 하는 것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은 악이죠. 그래서 일괄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태의 의사표시는 비진입 표시, 옆줄 긋고 무효이다. 사직서는 무효 이 말이죠. 비진입 표시로서 사직서는 무효이다 이런 말이에요. 5번 상대방이 표의자의 지인이 아님을 알았다 줄거. 자, 줄거 무효를 주장하는 자 줄거. 여러분요,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는 게 3가지가 있어. 107조 비진입 표시, 점 찍고 108조 통정 허위 표시, 그 다음에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인 요건과 주관적인 요건 2가지를 다 증명을 해야 되죠. 이 2가지를 다 증명하는 것을 누가 증명한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 이해됐죠?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1번이다 이렇게. 자, 45번은요 대리죠. 대리인이 파산 선고 딱 줄거. 지금 봐봐, 뭐냐? 대리인이 파산 선고죠. 그 말은 대리인으로 선임된 후에 파산 선고, 성년 후경 개시 심판, 사망한 경우는 대리권이 뭘 한다? 소멸한다. 그래서 봐, 여기 봐봐. 대리인이 파산 선고를 받은 후 대리 행위를 했다. 그럼 뭐가 돼? 파산 선고 후 대리 행위를 했다. 그럼 뭐라고 그래?
오케이. 그것을 무권대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뭐라고 나온다? 이렇게 나와. 대리인이 파산 선고 후 대리 행위를 한 경우 본인은 추인할 수 있다. 알겠죠? 왜? 무권대리니까.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수인, 줄거, 수인, 여러 명이다 이 말이죠. 그럼 무슨 대리 원칙이다? 각자 동그라미 대리 원칙. 대리다. 각자 대리. 또는요, 맨 끝에 써 이퀄 단독 대리 원칙 이렇게. 자, 3번 대리인은 줄거요. 여기 봐봐. 쌍방 동그라미 대리 동그라미 해봐. 쌍방을 대리하는 경우는 딱 두 가지야. 첫 번째, 본인의 허락. 그 다음에 채무 이행. 우리가 채무 이행할 때는 본인의 허락이 없어도 가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채무 이행 이렇게. 4번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 박스에 대리권 남용. 상대방이 알았거나 줄고 악이 알 수 있었을 경우 줄과 과실. 그러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 상대방이라고 되어 있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여기까지 가로 묶고 이것을 뭐란다 써 비진입 표시 유추 적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 이것을. 그래서 대리권 남용에는 비진입 표시가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5번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 이렇게 돼 있어요.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계약 체결 동그라미 체결 동그라미 없어. 해제 X. 체결은 해제가 안 돼. 해제. 그런데 뭐는 된다?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 그것은 돼. 뭐가 된다? 해제가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정답 몇 번? 1번 이렇게. 자, 46번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가 하는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돼 있죠. 1번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위에 동의했죠. 이게 좀 어려워. 착오자 동그라미. 착오자란 말이 무슨 말이냐? 그건 표의자를 얘기해. 착오한 사람이니까 표의자죠.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 이 말이 봐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상대방이 표의자의 의사에 동의했다. 그러면 뭐요? 상대방과 표의자의 의사가 일치했다 이 말이죠. 그럼 무슨 주의? 의사주의. 의사주의는 뭐대로 이야기했다? 의사대로.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동의하죠? 취소한다? 말이 안 되죠. 알겠죠? 그러면 뭐대로? 의사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의사대로. 의사대로 법령이 성립하죠. 의사표시 효력이 발생하니까. 그래서요,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위, 의사에 동의하죠. 그러면 취소란 말은 나올 수가 없죠. 아시겠죠? 뭐가 된다? 그래서 의사대로 효력 발생. 무슨 주의다? 의사주의. 무슨 해석이다? 자연적 해석. 그래서 학생들이 착오자의 진위에 동의했다. 이게 착오자란 말에 키워드를 너무 신경 쓰다 보면 취소란 말로 착각할 수 있어. 상대방이 나왔으니까 표의자는 착오자는 누구겠어? 표의자일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2번 법률에 관한 착오 줄거. 법률에 관한 착오죠. 뭐냐? 여기다 공장을 짓기 위해서 땅을 샀는데 공장을 지을 수 없대. 그린벨트 지역에서. 그러니까 다른 법에 의해서 공장을 지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근데 이 사람은 땅을 사게 된 이유는 뭐다? 공장을 짓기 위해서. 그런데 공장을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뭐 때문에? 법 때문에. 그래서 거기 법률에 관한 착오죠. 그래서 거기다가 동기의 착오. 법률에 관한 착오는 대부분 동기의 착오예요. 그런데 그 동기의 착오가 표시가 되면은 착오로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죠. 그래서 맨 끝에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부분 동기의 착오이지만 그 동기가 표시가 돼서 착오에 해당하면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런 법률에 관한 착오는 딱 두 가지만 알면 된다. 첫 번째, 법률에 관한 착오는 대부분 동기의 착오이고, 두 번째, 중요 부분의 착오로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3번 농지 상당 부분이 하천. 여기 봐봐. 여기까지 줄 보시면 그래서 1200평 1200평. 자, 옆줄 긋고 600평이 하천. 그래서 농지가요 1200평이 농지인지라고 샀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중에서 600평이 하천인 거예요. 그러면 이 토지의 성질은 농지이다 하천이다? 하천이다, 성질이.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한다? 이것을 여기까지 하천임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농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 이렇게 돼 있죠. 여기까지 가로 묶으면 이것은 이제 이렇게 얘기해. 우리 15회 때는 이 시험이 뭐라고 나왔냐? 성질의 착오다 이렇게 했었어. 성질의 착오. 성질 더럽다 이 말이죠. 성질의 착오.
또서 토지의 현황에 관한 책, 현황. 이 토지의 현황이 뭐냐? 농지이냐 하천이냐 이 말이죠. 뭐죠? 토지의 현황에 관한 착오, 이렇게 두 가지로 시험에 나올 수 있어. 아시겠죠? 이것은 착오에 해당될 수 있다. 4번 당사자가 합의한 매매 목적물의 지번의 착오를, 항상 우리가 이제 오표시 무효 원칙은 착오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항상 그게 나와. 이게 바로 그거란 말이죠. 당사자가 합의 동그라미, 합의는 이퀄 의사의 일치 이 말이죠. 무슨 주의다? 의사주의가 되는 거죠. 봐. 합의한 목적물 거기다가요, 합의한 목적에다 갑이라고 써봐. 갑토지라고 써봐. 그 다음에 지분 간의 착오 동그라미, 착오하고 X를 해. 왜? 오표시 무효 원칙에서는 착오에 문제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계약서상 목적물의 지모를 잘못 표시 주고 지번을 잘못 표시 Y토지 써봐. 그래도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무슨 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하니까 X토지, 이렇게. 그 계약을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알겠죠? 착오의 문제이다 아니다? 아니다. 오표시 무효 원칙에서는 착오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아시겠죠? 5번 토지 소유자가 공무원의 법령에 줄거봐. 공무원 줄거, 법령어에 따른 설명 줄거. 이것을 말한다 공무원을 상대방이라고 얘기해. 그 다음에 법령어에 따른 설명을 뭐란다? 유발된 동기의 착오라고 얘기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 우리가 동기의 착오는 그 동기가 표시되고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인정되든지, 동기가 표시되지 않더라도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된 경우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요, 착오에 빠져 국가에 증여한 경우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맞는 말이 되죠. 정답 몇 번? 1번이다, 이렇게. 자, 47번은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무효가 아닌 건 여기 돼 있죠. 103조죠. 우리가 위약벌약정 줄고, 위약벌약정 원칙 유효예요. 그럼요, 우리가 채권법에 보면 뭐가 나온다?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을 한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면 그 계약금은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하거나 또는 위약벌로 본다리 돼 있어. 그래서 위약벌약정은 유효예요. 중요한 말은 키워드가 앞에요. 과도하게 무겁다 이 말이죠. 과도하다, 너무나 과도할 때만 무효가 돼. 아시겠죠? 그래, 위약벌약정 나오면 무조건 무효, 그러면 큰일 난다고. 위약벌약정이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과도하게 무거울 때만 무효가 된다. 2번 도박자금 줄고, 도박자금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 줄고, 도박자금 대여행위죠. 그것은 103조 위반이죠. 사회 질서 위반으로서 무효가 돼. 3번 소속에서 증언을 조건으로 통상, 증언 동그라미, 증언은요 무조건 무효다, 무조건 유효다 그러면 큰일 나. 증언을 조건으로 통상 동그라미, 용인 그러면 유효, 용인 그러면 유효, 용인되는 정도 유효, 수준을 넘는 동그라미, 넘는 이퀄 초과하면 무효. 그러니까 우리가 증언의 대가로 뭘 받을 때 무조건 무효다 유효다가 아니고 그 다음에 단어가 중요해. 용인이냐 또는 초과냐. 그래서 증언의 대가가 통상적으로 용인 유효, 용인된 정도를 초과 무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4번 공무원의 직무행위 줄고요. 공무원의 직무행위 부정한 청탁 동그라미 대가죠. 이걸 뭐란다? 뇌물이죠. 뇌물. 거기서 뇌물 이것을 무효다, 이렇게. 5번 부동산 자체에 대한 줄고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 공익이다 사익이다?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예를들면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 줄 것이고 밑에다 몇 개 더 써야지. 뭐를 써야 돼? 첫 번째 뭘 써야 돼? 잘 나온 것도 양도소득세 회피,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플러스 다운계약서, 낮은 금액으로 다운계약서 쓴 경우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상속세를 면할 목적, 상속세를 면할 목적 플러스 명의신탁이죠. 명의신탁,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투기의 목적 그 정도만. 세입자 입주권을 15매를 매입했는데 너무 기니까 그냥 투기의 목적, 그렇게. 그러니까 이 네 가지는 뭐다? 개인의 이익이다 국가의 이익이다? 개인의 이익이죠. 그래서 103조의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5번이다 이렇게. 자 48번 사기 강박이죠. 1번 사기나 강박에 의한 소송도 그러면 소송행위요. 그럼 소송행위는 언제나 표시대로 유효. 소송행위는 언제나 표시대로 유효돼. 알겠죠? 옆줄 긋고 사기 강박 X. 사기나 강박이 될 수가 없어. 언제나 표시대로 유효.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2번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선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OX. X죠? 줄거. 대리인의 기망행위 줄거. 거기다 써. 모든 법률 효과. 가로 닫고 취소권 점 찍고 부당이득 반환 등 가로 닫어. 취소나 부당이득 반환 등 부당이득 반환 또는 해제로 인한 원상의 보험 여러 가지 많으니까 이것은 했죠? 그것은 본인에게 귀속. 본인에게 기속을 해. 그러니까 대리인이 기망했죠. 그러면 취소를 당해야 되겠죠. 그 취소를 누가 당한다? 본인이 당한다. 그러한 사실을 뭐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왜 그렇다? 왜? 봐봐. 본인이 선이면 취소할 수 없다 그러면 틀려. 알든 모르든 무조건 본인에게 취소할 수 있어. 왜냐? 대리는 제3자다 아니다? 아니죠. 제3자가 아니니까 본인이 그 사실을 알든 모르든 무조건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럼 3번 강박으로 강박 동그라미. 강박은 세 가지가 있어. 첫 번째 강박은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다. 그래서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하기로 하고 증여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지인이 있는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강박은 의사결정이다. 이거 완전히 박탈 동그라미. 강박행위가 극심, 박탈, 극심 이 두 마디가 있으면 그것은 무효라고 그래. 무효. 박탈, 극심 이 두 마디가 있으면 그것을 무효라고 그래. 그 다음에 자 세 번째는 불법적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에 빠뜨린 경우. 즉 불법적 해악 고지 플러스 공포심에 빠뜨린다. 공포심이죠. 이것은 뭐한다? 취소야. 취소. 이 말이 있으면 취소. 그래서 불법적 해악 고지 플러스 공포심에 빠뜨린다. 그러면 취소. 가장 중요한 것은 해악을 고지한다는 말이 중요해요. 박탈이나 극심이란 말이 있으면 뭐가 된다? 무효. 진이냐 비진이냐 할 때는 뭐라고 한다?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박탈됐죠? 그것은 무효이다. 맞죠? 교환계약이죠. 교환계약 줄거. 교환계약이란 말이 딱 나오면 그것은 사기가 아니야. 그래서 시가를 묵비하거나 다소 높은 가격을 시가라고 고지했다고 할지라도 기망이다 아니다? 아니죠. 줄거. 시가를 묵비 맨 끝에 기망이 아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5번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피해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제3자에게 말 수 있다.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죠. 사기 동그라미. 사기 위법 행위이므로 사기는 그 자체가 위법이에요. 위법 행위이므로 취소하든 말든 취소를 하든지 말든지 취소하든 말든 손해배상 청구 가능. 취소를 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고 취소하지 않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기는 취소하지 않고 불법행위 책임이란 말이 뭐죠? 불법행위 책임은 바로 손해배상 청구란 말이죠. 손해배상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정답 몇 번? 몇 번? 2번이요? 자 49번 대리권 없는 을 줄고 무권들이죠. 갑의 이름으로 갑의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케 해줬다. 그 을이 여기 줄고 갑을 단독 상속. 이 말 항상 중요하죠. 여기서 그럼요 상속을 했다 해서 무조건 추인을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본인이 추인을 하고 사망하면 유효가 되고 추인을 거절하고 사망하면 무효가 돼.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추인이나 추인 거절을 하지 않고 사망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1번 갑과 병이죠. 갑과 병이 뭐예요?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매매 계약은 무권대리니까 원칙은 뭐가 돼야 돼요? 무효가 돼야 되는 거죠. 알겠죠? 원칙은. 그래서 여기서 근데 여기 좀 문제가 있는 게 여기 지금은 단독 상속 구구 이전 늦게 해줬다. 구구 갑을 단독 상속했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되면 원칙적으로 어떻게 돼요? 지금 갑의 지위를 지금 을이 단독 상속해서 을은 추인을 거절하지 못하죠. 그럼 추인을 거절하지 못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유효가 됐다고 해야 되잖아요. 결론적으로는요. 근데 여기까지 다 써놓고 나서 여기서 뭐라고 했죠? 지금 무효 이렇게 났죠. 그럼 1번이 답이다 아니다 지금? 저 1번이 답이 아니에요? 아니라고 아마 돼 있겠죠? 왜냐? 여기서 좀 문제가 있다. 이게 문제 지문을 여기서 단독 상속으로 딱 해놨으면 추인을 거절할 수 없기 때문에 무슨 알겠죠? 그것은 처음부터 그것은 유효로 볼 수밖에 없단 말이죠. 무슨지 알겠죠? 그런데 이게 조금 지문 이것을 좀 늦게 하든지 여기서 쓰든지 알겠죠? 그래서 아무튼 지금 현재 단독 상속하지 않는 상태로 본다 한다면 무권 대리잖아요. 무권 대리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2번 병 명의의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 부합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실체적 권리관계 부합 줄고 을은 상속 후 추인 거절 X. 을은 상속받은 후에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추인 거절 X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3번 을은 무권 대리를 이유로 병에게 등기의 말소를 말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왜요? 을은 지금 똑같죠? 2번과 3번 똑같은 말이야. 누가 소유자니까 병이 소유자가 돼버리죠. 그래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어서 금반언의 원칙 이렇게. 금반언이 뭐죠? 반대로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금반언의 원칙이다 이렇게. 4번 을은 무권 대리를 이유로 병에게 부동산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좀 어려워. 봐봐. 그런데 봐봐요. 지금 을하고 병하고 보면 누가 소유자죠? 병이 소유자죠. 여기 실체적 권리관계 부합번호 유효다 이 말은 병이 소유자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을은 동그라미? 을은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니까 당연히요. 이 목적물을 누가 점유를 해야 돼요? 병이 점유를 해야죠. 그럼 병은 소유자로서 점유하죠. 그러니까 부당이득이다 아니다? 아니죠. 부당이득이란 말이 뭐예요?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런 말. 법률상 원인 없이. 즉 뭐냐면 계약도 없이 집 땅을 사지도 않았는데 남의 땅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을 부당이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누가 지금 소유자예요? 지금 2번에서 딱 보면은 2번에 보고 3번 보면요. 이미 을 앞으로 등기했는데 등기 말소를 못한다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누가 소유자다? 병이 소유자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을은 소유자가 아니죠. 그래서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5번 만약 병이 그 부동산을 병이 누구죠? 병이 소유자잖아요. 소유자가 정에게 매도하죠. 그러면 정은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을은 정에 대해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요 4번하고 5번은 다른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 여기 25회 때 나온 이 지문 하나가요.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에 관한 어려운 지문들은 여기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무슨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지문만 봐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 문제가 되는 경우를 전부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정답 몇 번이에요? 4번이요? 자, 50번은요.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무효. 봐봐. 우리가 여기서요. 여러분요. 추인이 되는 것과 추인이 안 되는 것 있죠. 지금 여기 봐봐. 103조죠? 103조. 그 다음에 불법 조건할 때 불법 동그라미. 이것을 여긴 104조고 이건 103조. 이거 불법. 불법은 103조 위반을 얘기해. 103조 위반. 그걸 불법이라고 얘기해. 추인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또 추인 안 되는 건 또 하나 있어. 기억 묻고 또 하나가 있어. 뭐가 있어? 강행법규 위반. 강행법규 위반. 추인이 안 돼. 그 다음에 여기 묻고 무권대리는 당연히 추인할 수 있죠? 여기 추인하면 여기다가 추인하면 계약 시에 소급하여 유효. 계약 시에 소급해서 유효가 돼. 자, 그 다음에 여기 묻고 니을 묻고 니을하고 밑에 하나 써. 비진입 표시.
비진입 표시 또 하나 써 밑에다가 의사무능력자.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형이죠. 의사무능력 정도 하면 돼. 이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그래서 통정의 표시, 비진입 표시, 의사무능력 추인할 수 있다.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나요? 그건 추인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여기 봐. 103조, 104조 강행법규 위반 추인이 안 돼. 그런데 여기 103조란 말이 없죠. 103조란 말이 없어도 불법 조건할 때 불법이란 말 자체가 무슨 말이다? 103조 위반이라고. 아시겠죠? 강행법규 위반. 무권대리는 추인할 수 있죠. 그런데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표가 없지만 무권대리행위 추인은 뭐가 있다? 소급표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럼 여기까지가 여러분요 민법에 하나 더 있네요. 민법 총칙 하나 더. 정지적 공부죠. 아마 25회 때는요 민법 총칙이 11문제가 나왔나 봐요. 그리고 아마 채권법이요 10문제, 9문제밖에 안 나왔나 봐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정지적 공부죠. 1번 조건이 불성치. 봐봐. 불성치 그러면 뭐죠? 마이너스죠. 정지조건은요 효력이 발생하니까 뭐다? 플러스죠.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 무효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또 꼭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해도 되죠. 봐봐. 정지조건은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는 무효죠. 성취되기 전에는 무효죠. 성취해야 효력이 발생하죠. 근데 불성취하잖아요. 그럼 효력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이해됐죠? 자, 2번 정지조건부 원리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는 동안 가로 묶어. 성취되지 않는 동안 그 다음에 조건이 성취되지 않는 동안 이퀄 미정인 동안. 미정.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동안 명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죠. 왜요?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옆으로 긋고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소멸시효 진행 이렇게 소멸시효가 진행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3번 조건 성취가 미정 동그라미 미정 아직 성취되지 않았죠. 처분 거기다가 맨 끝에 처분 상속 보존 담보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4번은요 조건 성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가 이게 어려워. 법률행위가 성립 줄고 법률행위가 성립이란 말은 계약 체결 시 이 말이죠.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 계약 체결 시 이 말을 뭐란다? 소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급. 이 말을 소급이라고 그래. 원칙적으로 조건은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없단 말이죠. 그러면 조건은 여기 봐봐. 발생한다 줄고 봐. 발생한다.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이 말이죠.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이게 어려워.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을 해. 알겠죠? 그걸 뭐란다?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좀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그 다음에 4번은요 5번은 소유권 유보약정 줄고 이 소유권 유보약정 몇 번을 얘기했어? 이걸 뭐라 한다고? 정지조건부 이렇게. 정지조건부를 뭐라 한다고? 유동적 무효 이렇게. 그래서 소유권 유보약정 정지조건부 또는 유동적 무효 이 말이죠. 소유권 유보약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 전부의 지급이라는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는 누가 소유자다? 매도인이 소유자. 그 다음에 잔금을 모두 다 지급하면 그 이후부터는 누가 소유자? 매수인이 소유자. 그래서 매도인이 소유권을 보유한다 이렇게. 그래서 잔금을 지급해야 매수인이 소유자가 된다. 그것을 우리는 뭐란다? 유동적 무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동적 무효 이렇게. 알겠죠? 옆에다가 뭐라 쓰냐? 채권적 청구권과 가등기에는 채권적 청구권과 가등기에는 정지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정지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됐죠? 그럼 잠깐 쉬었다가요 50을 정답 몇 번이죠? 4번이요? 자요 이제 52번부터는 이제 물권법이니까요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